다음 준비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우리 외교가 그리고 국내 정치권에서 지금 국정원이 또 아주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요 미국 워싱턴에서 이 수미테리라고 하는 이 연구원에게 고급 가방도 사주고 또 이 비싼 식당에서 접대도 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국무부에서 나오는 수미테리를 한국 외교관 등록이 돼 있는 차량에서 대기했다가 태워가지고 차 속에서 내부 정보를 취득한 정황, 이런 것들이 FBI 카메라에 포착이 돼가지고 그게 미국 검찰 기소장에 적나라하게 다 실려서 이게 지금 보도가 국내외적으로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정원의 해외 공작이 허술하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거 다 알아보니까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어느 시점에 일어난 건가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면서 감찰을 시사했고, 관련된 국정원 간부가 징계도 받았습니다. 지금 이 국정원의 이 실패,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 이 국정원의 본래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 문재인 정권 때 이번에 벌어진 그 사건은 그 문재인 정권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유화 정책 그리고 종전 선언을 통해서 미군 철수, 유엔군 철수까지를 겨냥한 종전 선언을 위해서 국정원 직원이 미국에 파견돼 가지고 그래서 그 공작을 하는 과정에서 선물을 주고 하는 것이 미국 정보기관에 포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있어서 국정원은 본래의 기능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상징적으로 서해상에서 해수부 직원이 이게 휴전선을 넘어간 것에 대해서 북한이 총격으로 살해한 사건에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것을 방치해가 서해 공무원이 피살되게 한 거. 네. 그다음에 탈북 어민 두 사람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발부등 치는 사람을 그 판문점 그 휴전선에서 북한으로 넘겨가 그들이 결국은 북한에서 처형당하게 한 사실. 네. 그리고 종전선언에 매달린 거. 지금 우리는 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에 의해서 지금 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선언이거든요. 네. 지금 휴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유엔군에 참여한 이 16개국하고 그리고 러시아, 중국까지 포함해가 20개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참여해가 평화협정을 해야 그래서 그 종전이 선언되는 것인데 지금 미국, 북한, 남한 이 세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가 이게 종전 선언을 하자고 그냥 목매 달아가지고 이번에 이런 사건도 일어났는데 네. 이는 기본적으로 이 국정원이 그 본연의 직무 기능이 마비됐다 하는 상징이라고 봅니다. 직무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한 시발점은 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이게 문재인 정권까지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적어도 두 차례 이상 국정원장이 바뀌었어요. 이건 정치적 인사를 한 겁니다. 네. 이게 보통의 행정 각 부처 장관 바꾸듯이 국정원장을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국정원의 그 일관성 있는 직무 집행이 우선 국정원장의 임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발되기 시작해가지고 결정타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면서 북한과의 화해를 통해서 정상회담에 골몰했다. 그 김영하 잘 기억하시지요? 네네.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 하려고 북한에 4억 5천만 불 보내줬잖아요. 그거 기억하시지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거 갖고 노벨상을 탔거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더 적극적으로 판문점 뭐 도보 다리에서 USB도 건너주고 뭐 평양에도 가고 백두산에도 가고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들의 재임 기간 중에 어떤 치적으로 이 포장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가령한다 하더라도 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훼손 마비시키고 네. 이 새 대통령 아래서 국가정보원은 심하게 얘기하면 뭐 심한 얘기도 아니지. 김정은의 서울 출장소로 변질시켰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네. 김정일과 김정은을 편하게 해주는 기관. 네. 그리고 그걸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차원에서 무슨 정보 활동을 했다. 이거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잃게 된 거네요. 국정원 자체가. 이 국가정보원의 본연의 임무에 대한 영혼을 아주 좋은 말을 했는데 김행카가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이러면서 영혼을 상실시켰다. 네. 대한민국에 말이죠. 이게 동북아시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한반도의 반쪽 10만 킬로미터가 대한민국. 그다음에 현재적 적국인 김정은 체제 북한.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서 서해 쪽으로 중국. 그다음에 두만강 건너 연해주 쪽으로 소련. 그리고 동쪽에 일본은 잠재적 회방꾼. 그러니까 현재적 적, 잠재적 적, 잠재적 회방꾼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만한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고 G7 국가에 등극했다. 이건 아주 기적적인 일이야. 그럼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해외 국내 정보에 이게 적국, 잠재적 적국, 잠재적 회방국에 대한 정보 활동을 아주 긴밀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외 공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김대중 대통령 때 도쿄에 파견간 국가정보원에서 그게 이제 뭐 공사나 참사관 이런 신부들 모두 가 있는데 제1조총련의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과 공작 활동에 대한 이견서를 본부에 올렸더니 회신이 오기를 즉각 중단하라. 그러니까 이게 신호가 돼가지고 해외에서 북한과 관계되는 일체 정보 활동은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대통령 때 이미 스톱됐어.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겪으면서 이거 완전히 국가정보원이 평양의 출장소 비슷한 걸로 변질됐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이 나라가 큰일이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캄캄합니다. 윤 대통령 임기 2년 반 이제 조금 더 남았는데 그 2년 반 동안에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기능을 네. 회복하고 할 수 있겠어요? 캄캄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김영카가 이걸 저한테 잘 물으셨는데 네. 이게 펜앤드마이크의 시청자들만이라도 제가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견을 참고로 해서 네. 이걸 우리가 국민적 의사를 모아야 돼요. 우선 첫째로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정상되기 위한 1조는 국가정보원장의 임기가 최소 10년 이상 보장돼야 됩니다. 네. 요게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인구 900만인데 2억 2천만의 아랍에 완전히 육상으로 포위되어 있어. 육상으로. 우리는 해상으로 이렇게 포위되어 있지만은. 네. 그런데 이걸 지켜내는 게 이게 모사드 국가정보원 네. 그 수장이 거기는 내각 책임제지만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 수장만의 임기는 10년 이상이 보장된다. 그리고 그 수장에게는 해외 정보 활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적대하는 세력의 핵심에 대해서는 암살 지휘권까지도 부여되어 있다. 네. 그러면 모사드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 정도의 보장이 돼야 거기 모사드 직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나도 언제든지 적국의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지킨다.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과 정보원은 완전히 풀어져 가지고 세워라 레오라 해롱해롱 하면서 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국가정보원이. 네. 국가 예산이나 좀 먹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물론 그거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기능 회복이 가능하겠느냐? 가능하겠느냐?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절망적이다. 이게 절망적. 네. 절망적이야 이게. 네. 이런 걸 사실 국회에서 인원을 하고 네.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어떻게 확대하고
이렇게 돼야 이 이민주 공화국 체제의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그래 국회도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걸 지금 국민의힘 당이 국가정보원 원장 임기라든지 이런 걸 내걸어 가지고 이 정보 활동 공작 활동을 강화하자 그러면 손톱이라도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거꾸로 물어봅시다. 네. 이 내 말을 들은 우리 존경하는 김진기 앵커께서는 국민의 한 사람을 어찌 생각하세요? 내 의견에 대해서. 야, 일단 그 국정원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 인사 교체, 이 물갈이 이게 되면서 사람이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망가졌고 국정원 본래의 성격도 영혼도 잃게 됐다라는 지적이셔서 그거에 대해서 이 임기 보장이랄지 또 이 인사 교체,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게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관심 갖고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도 제가 알기에 국정원이 지금도 이 내부 이 개파 싸움부터 해가지고 이게 지금 완전 콩가루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네. 때가 이제 국가정보원은 국가 파괴 세력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래. 국가 파괴 세력이 되어버렸고 예? 이걸 바로 잡는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현재로 캄캄의 앞길이 네. 그러니까 국민이 분기탱천해서 네. 이 부분 말이 수천만 명이 국가정보원 기능을 회복하는 청원을 국회와 대통령에게 내서 이걸 정신을 들게 해야지 이게 말이죠. 네네. 지금 이재명 강경파 이 사람들 머리에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회복한다라든지 그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국가정보원은 문재인 대통령 때 금년 법을 개정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간첩 수사권까지 빼앗아 버렸잖아요. 빼앗아. 그렇죠. 대공 이게 수사권. 국내외 정보 수집 그리고 공작 활동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간첩이 휴전선을 통해 내려오질 않습니다. 네. 심양, 마닐라, 베이징, 도쿄, 쿠알라룸푸르 이런 해외에서 공작을 해갖고 그래 우회적으로 들어오지. 그러면 이걸 하면 해외 정보망이 강화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김대중 대통령 때 해외 정보 활동하지 마라 해버렸고 그럼 간첩이 지금 얼마나 들어왔는지 캄캄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 국가정보원이 해외 정보 수집 공작 그래야 국내에 침투하는 걸 발견해가지고 그 수사권까지 가져야 네. 그게 비로소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길이다. 네. 이거 계속 얘기해봐야 답답하니까 이거 하여간 이 펜 네네. 마이크 오늘 시청자에게 제가 처음 얘기한 것이니까 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일대 청원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으로 요 대목은 그냥 넘어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해봐야 끝도 없어. 한 탄밖에 안 나와. 네, 끝으로 짧게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조계 원로이시기도 하셔서 지금 현재 검찰 내부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이게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 관련해서 대검찰청하고 그러니까 검찰총장하고 이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들도 의견이 혼재한 상황이에요. 대면 조사 성사된 게 중요하지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한 게 이게 뭐 대수냐도 있고 어차피 이원석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수사지휘권이 없으니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도 있고 반면에 보고 원칙이 무너졌다도 있어요. 이렇게 엇갈린 지적들이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혼재한 상황인데 법조계 원로로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김진기 기자가 그 뭐 미주알 고주알 그 뭐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 뭐 충돌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부끄러운 일이지요. 우선 제가 네. 김건희 여사 출두 조사와 관계해서 검찰 내부가 시끄럽게 된 이 과정에 대한 저 의견을 말씀드리는 전제로 우선 첫째 전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두 가지 이 혐의 사실 하나는 도이치뱅크스의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네. 둘째로는 그 흉악범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최재영이라고 하는 친북 목사의 서울의 소리와 결탁해서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리는 이 술수에 말려 들어가지고 그 무슨 가방인지 받았다 네. 하는 그러니까 몰카 가방 사건 두 네네. 가지지요. 네. 그 두 가지가 다 혐의가 없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점에서 김건희 여사는 억울하다. 네. 우선 도이치뱅크스 사건은 네. 문재인 검찰이 2년을 뒤져가지고 네. 그 실무자들이 불기소 이견으로 이성윤 검사장 시절에 결재를 올렸더니 이성윤 검사장이 깔아뭉개가지고 결론을 안 내린 사건이야. 네. 그 무혐의야. 그 이성윤 검사장 지금 어찌 됐는지 알지요? 네, 뺏지 달았죠. 국회의원 됐잖아. 민당 국회의원 됐지 네. 않나? 네네. 그 경희대학교 문재인 대통령 후배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야. 네네. 그러니까 투자자 100명 중에 네. 김건희라는 이름이 있었다. 이걸 터집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려고 그냥 탈탈 털었는데 혐의가 없다 이거야. 네네. 그다음에 가방 몰카 사건은 참말로 악랄한 수법이 말려들었는데 그게 처벌법이 없어. 처벌법이. 네네. 자 이제 그러면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네. 이 점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을 선거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의 생각에서도 네. 이 두 가지 터무니없는 일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이 아주 정략적으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걸 씻어내는 방법으로 김 여사가 검찰에 조사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 한번 받아라. 이런 모두 심정들이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조사를 받는다면 별도의 장소인 창성동 그게 경호실 보호구역이 아니고 중앙지검에서 받았어야 돼요. 김영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네. 중앙지검, 지금 서초동 중앙지검이나 그 뒤에는 고등검찰청 청사가 넓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청 군의 장소에서 포토라인에 설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헌법 위반 행위야. 네. 그게 뭐 검찰이 일부러 세우는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VIP들이 출동하면 포토라인에 서서 완전히 범죄인 취급 당해버리거든. 그게 네. 그 조롱거리가 되고. 네.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설 필요 없어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중앙지검에도 과거 VIP가 아니고 그런 사례가 흔해요. 네네. 흔해. 한 달에도 몇 번씩 있는 걸 내가 알아. 네. 이게 주차장, 지하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검사실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받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검찰청에서 다 조사받았다. 이랬으면 검찰 내부가 시끄러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도이치뱅크스 사건은 뭐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것이니까 그건 보고 안 해도 해야 된다. 그것도 궁색한 얘기야. 검찰총장이 일어나 저러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네. 이런 중대한 사건이면 사전 사후에 보고를 받아야지. 네네. 그 왜 또 보고를 안 해? 그러니까 따돌렸다 생각하니까 그냥 검찰총장이 엇박자 놓고 또 그래갖고 네. 뭐 서울중앙지검장이 뭘 가서 뭐 해명을 하는데 또 부부장 검사는 사표를 내고 지금 내가 말한 대로 했더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지. 그거 왜 보고를 안 해? 네. 사전 사고에 그 보고 안 할 사안이야?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있다 없다 그 국민들이 아느냐 이 말이야. 네. 이게 김건희 여사의 검찰 출두 조사라고 하는 민심에 영향을 주는 국민의 관심사인데 국민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총장은 관심 바깥에 뒀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말이. 예? 네. 내가 검찰총장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페어하게 했어야 된다. 네.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를 받았다. 아니 그러면 검찰총장도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그럼 이런 일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기껏 검찰 조사를 받고도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고 또 이게 여론에 나쁜 효과를 주는 일을 계속 꼬리를 물게 만드는 나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게 뭐 참나 이게 바보 짓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네. 내가 좀 흥분했지. 아니 검찰 이 내부 상황에 대해서 지금 또 법조계 원로시기도 하니까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아니 그래서 내부 네. 문제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네. 처음부터 그렇게 페어하게 했으면 되는 것이지. 네. 그러니까 이 용산에서도 이게 자꾸 김건희 여사를 이걸 뭐 검찰청에 출두시키면 또 어떻게 되냐. 이 과잉 보호하려고 한 데서 나는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 전 과정이 아주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정도로 얘기합시다. 네. 이거.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긴급 인터뷰 오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